위해서 게임으로 가는 기능 만들었습니다. 방금 이펙트가 출력되고 이제 바닥에 텍스처로 이제 움직이고요. 부드럽게 깜빡임 없이. 그 다음에 스켈레탈 메쉬로 몬스터 죽고 밑에 아이템과 스킬 그 슬롯이 보이고 데이터 정보도 다 물려 있습니다. 사망할 때 이펙트도 터지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이미 틱 함수 안에다가 제 생각은 그냥 fmass 사용해서 값들을 이제 넣어서 이제 계속 틱 함수 돌려가면서 이제 뭐 생성하는 거 저번에부터 했고요. 네, 네, 실행되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뭐 여기 부분은 이제 그냥 값 바꿔가면서 그냥 요것저것 테스트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HP 일단은 이 변수를 좀 몇 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틱 함수에서 그러니까 HP가 0보다 뭐 작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클래스가 그러니까 몹도 그렇고 PC 캐릭터도 다 상속받는 부모 그 클래스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식 구조로 짜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베이직 클래스라는 부모 클래스가 이제 뭐 몹도 그렇고 PC 캐릭터도 다 관여하는 부모로서 그래서 거기서 사망도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UI 연결해서 HP 블루프린트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다 이제 히어로 캐릭터에다가 일단 스킬 인포와 아이템 인포 스트럭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전에 그 언리얼 하면서 해, 해놓은 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내용 보시면 어떤 건지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 쭉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데이터 테이블 만드는 거 해보겠습니다. 뭐 세 가지 뭐 히어로 인포, 뭐 캐릭터 정보, 아이템, 뭐 스킬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뭐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슬롯을 하나 만들 건데요. 네. 블루프린트 그 UI 위젯 만드시는 거 하시면 되고, 다음에 뭐 아이콘 뭐 갖다가 넣고 뭐 그림 이미지 붙이는 거니까 특별히 그 위에 이제 그 시간 바,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걸 이제 한번 붙여놨고요. 이제 그걸 작동하게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정보부터 좀 출력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도 그 전에 그 UI 시간에 좀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그걸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get 테이블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 하고 있고 그거를 정보를 스플릿해서 그 정보 하나씩 다 불러오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불러오는 그 창을 만들었죠. 정보를 불러오는 그 위치 설정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아직 스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드였나요 이름이? 아무튼 거의 그리드 판넬인가 거기에 안에 넣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고 네, 이벤트 컨스트럭터를 해서 처음에 실행할 수 있는데 for 루프를 문을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패치 스킬 해갖고 하나씩 불러오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슬롯은 그 스킬 슬롯과 이제 아이템 슬롯 두 가지를 만들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일단은 정보를 불러와서 그냥 부르는 것 뿐이니까요. 그 내용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여지는 그 정보가 있을 때만 보여지는 아이디 있을 때 보여주는 저거를 잠깐 옆으로 치워 놓고요. 네, 아이디에 연결되고 요거 부분도 이런 식으로 끝에 좀 정리해 놓습니다.
네, 그 슬롯의 정보는 잘 불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이디에 따라.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그리드 판넬 가서 이제 그 정보가 쭉그 스폰 정보에 맞게끔 이제 그 개수만큼 스폰되는 그거를 만들 거고요. 그러려면 T 어레이 뭐 아이템과 스킬 이거 어레이 만드는 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패치 그러니까 그 정보를 불러와서 그만큼 개수의 아이디를 뱉어내는 그 함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있을 때는 보여주고 아니면 마이너스 1 값을 뱉는 뭐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을 해서 거기에 이제 my character pp 그거 하나 만들고 get 해서 갖고 오고요. 거기에 이제 히어로 아까 스킬 어레이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이제 is valid 해갖고 인덱스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뭐 그런 식으로 로직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어레이에서 정보를 일단 적어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스킬을 이제 붙여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인덱스 포르프를 통해서 아이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시키면서 그 아이디를 쭉 불러오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그 로직 다시 붙여 주시고요. 네, 여기서 좀 한동안 띄어서 했더니 다른 걸 먼저 했는데 일단 스폰 포인트에서 캐릭터를 부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작업에 그냥 포인트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불리언 함수 두 개 선언했고요. 시작은 이제 이게 뭐 이제 그 오브젝트를 부를 수도 있고 몬스터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폰 포인트를 불리언 값으로 토글을 하면서 원하는 거를 부를 수 있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만 만들어서 여기저기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도 부르고 몹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로직을 짜고 있는 거고요. 따로 만들어도 전혀 무방한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좀 최대한 이제 좀 다양한 거를 이제 관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로 하셔도 전혀 무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즈몹 스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이제 하는 거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시간 다시 리셋하는 뭐 그런 기본 로직 들어가죠. 그래서 커런트 타임은 뭐 다시 0으로 만들어서 초기화해서 다시 또 델타 타임 붙여서 시간 갈게 하는 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전에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것을 찍는 그 목적이 그냥 데브 로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할 때 기록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세부 사항에 좀 생략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짧은 그런 튜토리얼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전체 게임 만드는 게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스스로 나중에 기록 차원에서 하고 싶어서 이제 남기는 거니까 세부 내용이 조금 빠지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불러서 뭐 그냥 지금 보시는 거는 캐릭터 결국엔 스폰하는 로직이죠. 그래서 로테이션 벡터 값으로 두 개 선언 로테이션 값하고 위치 값 벡터 값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넣는 거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캐릭터 마이 몹의 만큼 뭐 부르는 거죠. get world spawn actor 이 부분이 이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 몹의 그 어레이 값만큼 로테이션 그 위치와 방향으로 부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불값을 어디 넣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한 번씩 넣어보면서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최종 그 나중에 코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슬롯 메뉴도 잘 불러지고 스폰도 쭉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아까 보신 그 슬롯하고 아이템 메뉴도 잘 일단 뜨고 있는 걸 보고 캐릭터도 잘 불러지는 걸 볼 수 있고, 뭐 일단은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디버깅 메시지나 그런 걸 좀 지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 히어로 거기다가 마이 몹에다가 마이 히어로를 캐스팅해서 거기다 이제 데미지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뭐 그런 거 데미지하고 이제 뭐 골드를 얻는 포인트를 얻는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캐스팅 했고요. 그러니까 몹에다가, 그러니까 마이 몹을 캐스팅해서 거기 있는 내 캐릭터에 있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충돌 박스 같은 걸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넣고, 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컬리전 부분 만져보고 이제 디스트로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불러져서 잘 삭제, 디스트로이 잘 불러지니까 오버랩 비긴 함수는 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 값하고 뭐 근데 뭐 값이 0보다 작으면, 클 때만 뭐 작거나 같을 때만 뭐 사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짜서 일단 만들었고, 뭐 라이프 스팬 값 해서 너무 길게 살진 않게끔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틱 함수 안에서 이제 마이 히어로 캐릭터도 생명력 같은 거 똑같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되긴 하는데 이제 막 그 음수값까지 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치려고 이것저것 또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한 번씩 해보시면, 그러니까 로직이 맞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아직 서툴러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히어로 인포에 있는 그 레벨을 올리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기 개발 로그 같은 거라서 이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했다가 지우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시기에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런 것은 이제 인터넷 튜토리얼을 이제 깔끔하게 하나씩 만드는 거, 하나의 섹션으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좀 숙달되면 만들어 볼 생각인데 지금은 그냥 일단은 게임을 끝까지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상태라서 한번 게임을 몇 개 정도 만들어 보고, 그래야 이제 좀 더 깔끔한 튜토리얼을 만들 그 하나의 튜토리얼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하는 것도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라서 이제 나중에 보고 그냥 개발 로그처럼 보면서 저도 참고하고 반성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또 실패하는구나 이런 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다가 이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만일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찾아보신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하고, 또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바꿉니다. 네. 이것도 제가 찍은 지가 좀 된 영상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편집하면서도 정말 이때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몹이 죽을 때 파티클 부르는 건데 요것도 지금은 콘스트럭션 헬퍼를 사용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게 좀 스태틱하게 들어가는 게 좀 싫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냥 슬롯으로 등록하는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저는 나중에 이제 다 슬롯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코드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URL이 찍히는 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런 것은 나중에 이제 해보면 튜토리얼은 저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런 나중에 바꿉니다. 그 슬롯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플렉서블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불러지고 뭐 이런 정보도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장 관련돼서 이제 하면서 저것도 이제 다 바꾸는데 일단은 히어로 인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출력하는 거를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코드는 나중에 다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이브해서 정보를 부르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고, 확실히 그리고 튜토리얼만 따라하다가 직접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이거는 좀 실용적이지는 않는 그런 튜토리얼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실제 만들면서 이걸 이렇게 해갖고 그런 부품들을 조립하면, 튜토리얼의 부품을 조립하면 되는가 해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아 이거는 그냥 기본을 알려주는 거지 실 작업에는 쓰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실제 게임 만드는 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목적도 그런 거고요. 로비 HUD 관련돼서 뭐 그 인클루드 해서 버튼 가져오시고, 네이티브 컨스트럭터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로비와 그 실제 게임 쪽 그거를 장면을 화면을 나누는 거죠. 이것도 그 전에 언리얼 시간에 기본적인 건 다 좀 자세히 가급적 다뤘기 때문에 그걸 보셨다면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버튼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거기다 이제 애드 다이나믹 해서 붙이고 뭐 그런 내용이죠. 네, 이번에는 유저 위젯을 만들고요. 네, 페이드지만 이거는 그냥 다시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HUD 관련돼서 만들었고, 위젯 만들었고, 좀 이따가 이제 게임 모드 그거 만들고,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완전 이거를 처음 보신다면은 조금 이해하시기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그 전에 했던 튜토리얼 한번 보시면 UI 관련돼서 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블루프린터 가서 이제 로비를 이제 꾸미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로비 꾸미는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로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게임 모드를 이제 만들 거고요. 이것은 이제 로비용입니다. 로비용으로 게임 모드를 만들고 인게임용 게임 모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게임 모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만들고 거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 컨트롤러를 등록시켜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게임 모드 로비 BP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켜줍니다. 새 레벨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 레벨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해서 네, 처음 스타트 그 맵을 이제 로비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놓고 네, 이벤트 비긴 플레이 하셔서 크리에이트 위젯 해서 위젯 등록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비가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불러지는 것까지는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게임 메뉴를 만들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UI 위젯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단추 만들. 그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를 만들고 리무브 페런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을 지우는 로직이고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위젯을 하는 거죠. 방금 여기서 누르면 나오고
누른 메뉴를 없애고 뭐 이런 로직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 스태트 창도 단추도 만들 건데요. 똑같이 위젯 블루프린터 만드시고 온클릭해서 창 끄는 로직 만드시고 세부 내용을 쭉 이제 만듭니다. 나중에 정보는 등록하고 이제 스탯탕을 조정하는 키도 단추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더미 데이터로 남겨놓습니다. 네,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고 있고요. 네. 세니타이즈 플롯 이런 거 뭐 써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임시 데이터로 물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형식으로 가는 거나 정도 봐주시고 나중에 좀 제대로 하니까요. 일단은 이런 걸 한다 정도만 사용해서 뭐 그 형 변환하고 이런 거를 조금 봐주신다? 뭐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데이터는 다 바꿉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가 적용돼서 뭐 골드도 올라가고 뭐 레벨도 올라가고 뭐 경험치도 쌓이고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몬스터도 이펙트를 터뜨리면서 죽고요. 이런 거는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RPG의 기본적인 그런 이제 게임으로서의 그런 건 갖췄는데 아직 뭐 PC가 죽거나 이런 거는 좀 더 다듬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몬스터가 빛이 너무 이상해서 이제 몬스터 데이터를 좀 돌려올 텐데요. 일단은 더미로 만든 그냥 애벌레 같은 거 라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 BP 만드셔서 이렇게 스테터스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계속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BP가 되고 일단 마야로 해서 지금 애니를 가짜 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를 마이 웨폰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를. 그래서 내용 만드시고요. 네, 노티파이 액터 비긴 오버랩은 워낙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만일에 원하시는 거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냥 나머지 것도 뭐 컬리전 박스랑 스태틱 메시 붙이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티파이 액터 비긴 오버랩에서 이제는 마이 몹을 캐스팅해서 가져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지밸리드에서 넌 PTR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종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뭐 BP 만들어서 칼에 그 스태틱 메시 불러오고 이런 거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바닥이 지금 전에는 이제 스폰으로 불렀잖아요. 오브젝트 타일을 부르는 방식으로 했더니 역시 끊김이 좀 보여서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텍스처를 패닝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리얼 새로 만들어서 패널을 사용합니다. 패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착시를 보여줄 거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 값을 써서 이제 값이 순간적으로 이제 리얼타임에서 바뀌게 이렇게 이제 짜고 싶어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다이나믹 매테리얼을 사용한다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저도 이제 매끄럽게 되진 않고 바뀌는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찾아서 일단 해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스태틱하게 그냥 값을 주는 벡터 값을 주는 이런 식으로만 해놨습니다. 네. 다이나믹 메타리얼을 만든 다음 그걸 이렇게 이벤트 비긴 플레이에서 부르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패닝 자체는 잘 작동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걸 이제 다이나믹하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이펙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칼날 그 검광을 만들 거고 약간 스프라이트 애니 같은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세 프레임, 네 프레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애니를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기 인터넷에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 같은 프로그램 하나 받아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이제 한 판에 여러 그, 그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터리얼에 적용시킨 다음 쭉 붙이고 뭐 최종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 쓰는 법은 따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짧게 설명하기 너무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하니까 일단은 크게는 여러 가지 이제 타임라인을 옆에 이렇게 기능을 계속 블록 형태로 추구하는 그런 건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고 따로 한번 찾아보시거나 제가 한번 이거 관련돼서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나이가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나이가라 가도 기본기는 같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식은 메타리얼은 이제 기본 메타리얼을 만들고요. 메타리얼 인스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부모 메타리얼을 이제 불러와서 인스턴스화해서 하나씩 이제 쓰는 구조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이 이제 부모 메타리얼의 그 모든 그런 기능을 그대로 이제 자식이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 메터리얼만 잘 만들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제 모듈화 돼서요. 그래서 뭐 로테이트를 넣고 싶으면 로테이트를 넣고 뭐 라이프 값을 넣고 싶으면 라이트 값 모듈을 불러오고 그 모듈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레고처럼 조립해서 이펙트를 만드는 게 조금 유니티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새로운 개념이실 수 있어요. 저도 유니티를 먼저 했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에 그냥 놓고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상당히 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약간 OOP 개념으로 만들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스테이터스 창 부르는 거랑 위에 메뉴를 좀 다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그 제가 만들었던 그런 기능들을 블루프린트 기능들을 보기 좋게 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똑같이 이제 만드는 로직 똑같고요. 스킬하고 지금은 뭐 전혀 차이 없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정보 등록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스킬에 성공하셨다면 아이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메타리얼 다이나믹 메타리얼 하는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터레인 스피드라고 해서 이제 인자값을 하나 만들고요. 그것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바닥의 그 패닝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게임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바닥하고 배경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착시를 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메타리얼을 사용해서 그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그 패닝 속도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메시를 불러오고 캐릭터 다이나믹 메시 해서
아까 그 메쉬에다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매터리얼 터레인 스피드 밸류라고 해서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마이 캐릭터 BP를 불러와서 겟 플레이어 하시고 거기서 이제 히어로 워크 스피드를 가져옵니다.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 밸류에 붙이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이제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벡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 변환이 자동으로 되면서 들어가는데 벡터로 저도 이제 바꿨습니다. 바로 형 변환을 하지 않고 하려고. 저는 이게 플로트 값인 줄 알았는데 벡터 값으로 돼 있더라고요. 벡터가 이제 속도와 방향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조금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테스트를 위해서 키를 누르면 이제 값이 바뀌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 캐릭터에 있는 벡터 값을 불러오는 것까지는 문제 없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마음껏 제어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튜토리얼과 이제 실제 게임 만드는 개발의 그 괴리감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에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따라하면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만들려는 게임의 방식으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튜토리얼 따라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 쪽을 좀 더 선호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튜토리얼을 그냥 따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산수를 수학 공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랑 비슷해서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면서 부품의 그런 그 의미가 뭔지를 어렵지만 이제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에 의해서. 사실 어떤 분이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편하긴 한데 매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항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찍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 올리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좀 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깔끔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비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를 만들었고 그 스켈레탈 메쉬를 사용하는 움직이는 몬스터와 몬스터 사망하면 이펙트 출력하고 데이터와 슬롯들 표현했습니다. 데이터가 적용된 아이템과 스킬 슬롯을 하고 각 메뉴가 뜨는 것까지 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